네, 앞으로입니다. 주간 정시입니다. 5월 23일 이제 오늘 일요일이고요. 다음 주가 되게 되면 또 5월 달 정시를 또 마무리합니다. 5월에 월봉이 완성이 되는 거죠. 크게 오늘 다음 주 정시는 삼성전자라는 단어를 한번 써봤고 또 갑자기 외국인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또 보시는 분들이 삼성전자 이제 좀 되는 건가? 뭐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 이것저것 이야기 외국인? 갑자기 외국인 나오니까 외국인이 이제 좀 사는 쪽으로 봐야 되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하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화면은 이제 지난 금요일자 미국 증시의 일중 흐름입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36%.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일중 흐름이니까 약간은 윗꼬리가 달렸겠죠. 윗꼬리가 달려서 마감을 했고, 근데 나스닥이나 반도체, 우리나라 영향이 좀 컸던 나스닥이나 반도체는 정강 후약으로.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가 캔들 일봉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음봉 비스형으로 마감을 한 거죠. 종가 저가 수준에서. 그러니까 장 후반에 차익 매물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한번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봉을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이제 미국 경기 회복주가 많은 다우존스 산업지수입니다. 이틀 연속 이제 윗꼬리가 나온다는 건 이제 다우가 보면 13,400선에서 조금 저항을 맞았다 이렇게 보겠죠. 다우존스는 30 종목이니까 뭐 경제 회복주가 차익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보기 나을 것 같죠. 경제 회복주. 우리나라 한국 주식으로 생각하면 뭐 여행주, 내수주 이런 주식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한국의 반도체나 기술적 영향이 높은 나스닥을 보게 되면 아까도 맞습니다만은 일중 흐름에서 보시다시피 음봉으로 마감을 했죠. 빨간 선이 22동 평균선인데 21이동 평균선의 저항. 근데 여기 보면 회색 띠가 하나 있습니다. 이 띠는 제가 3월 한 중순 정도에 그어둔 띠인데 이 띠를 조금 이제 또 확장을 해야겠죠. 확장을 하게 되면 지금 회색 띠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13,000선은 지켜줬고 13,500선에 걸쳐 있다. 무조건 나쁘게 볼 건 아니다. 이틀 연속 반등을 했다가 차익 매물이 나왔다 볼 것 같고요. 유가는 이제 조금 변동은 있었는데 어쨌든 65달러에서 멈춰 있습니다. WTI 흐름인데 이제 이란 쪽에서 핵캡사 이야기가 계속 좀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인데 그리 되게 되면 유가는 이제 어느 정도 공급 증가, 그러니까 이란이 이제 정산하는 부분이 조금 가미가 되면서 유가의 상방 압력을 눌러줍니다. 유가는 조금 눌려주는 게 시장에서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완화시켜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만은 주말 해외 증시는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마켓 PMI 예비치라고 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제조업 지표 그러니까 PMI 지수가 있는데 이런 조사기관 마켓이라는 조사기관이 있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제조업 지표가 마켓이라는 데서 한 군데 발표가 되고 또 하나가 이제 보면 ISM이라는 조사 기관에서 또 발표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미국이든 중국이든 제조업 지표 볼 때 앞자리는 조사 기관의 이름입니다. 뭐 리서치 이름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제조업 지수가 잘 나왔습니다. 제가 뭐 굳이 수치는 뺄게요. 잘 나왔어요. 제조업도 잘 나왔고 미국의 영향이 높은 비제조업도 잘 나왔습니다. 지표는 잘 나왔는데 지표가 잘 나오면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죠. 또 경기가 좋으니까 테이퍼링 우려가 있다. 테이퍼링이 뭡니까? 테이퍼링 이건 이제 긴축을 의미하는 겁니다. 긴축. 긴축은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돈을 회수하는 걸 말합니다. 돈을 돈을 회수한다는 말은 뭐냐면 주식시장 약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은 돈이 많이 풀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려 있는 걸 유동성 장세를 하는데 유동성 장세에서 돈을 회수하는 거를 테이퍼링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테이퍼. 우리가 보면 그 운동 선수들 테이퍼링 하죠. 예. 이렇게 붕대 감고 하죠. 예, 그걸 테이퍼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가치주의 강세가 여전했다. 이 말은 아까 우리 조금 전에 봤다시피 가치주라니까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강했다. 뭐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게 여행주라든지 에너지 뭐 내수 소비주 뭐 그런 종목을 말하는 거죠. 뭐 카니발 같은 크루즈 여행 관련주들 아니면은 뭐 제가 많이 생각 안 나는데 우리나라에서 코치로 유명한 미국 브랜드 중에서
뭐 테피스토리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했다 이런 이야기고 뭐 기술주들은 차익 매물 나왔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뺀 거는 비트코인 가상화폐는 가상화폐는 계속 약세입니다. 이제 중국발 규제죠. 이제 사실 중국이 규제를 제가 알고 2019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이걸 규제하고 대신 제가 몇 번 여러분들이랑 소통했고 물론 이제 이 주간 증시 영상을 오랜만에 찍다 보니까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중국은 지금 가상화폐를 규제하고 뭘 당연히 강화하겠습니까? 디지털 화폐를 강화하겠죠. 예. 그러니까 중국은 실제적으로 가상화폐는 규제를 하고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중국은 세계 최대 또 가상화폐 마이닝 채굴 국가인데 또 그런 상태에서 디지털 화폐를 계속 밀은 거고. 근데 디지털 화폐라는 게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실물 화폐과 좀 다른 거죠. 이런 중앙 정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 좀 움직인 게 있었어요. 뭐 한네트라든지 뭐 한 세 종목 정도 제가 아는데 잠깐만요. 한국에서 디지털 여기 있네. 푸른 기술 KCT, 한네트, 푸른 기술 KCT 이런 종목이죠. 근데 한 가지 약간 옆으로 새는 이야기인데 파월 의장도 미국의 연준의 파월 의장도 한 8월 정도에 8월 정도에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물론 이제 디지털 화폐는 테마주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3, 4개 정도만 보이는데 잠깐 주가 한번 보고 올까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한네트, 한네트 이 회사 뭐하는 회사죠? 우리 청호컴퓨터넷 같은 ATM기 만든 회사죠. 근데 시장에서는 테마주라 그럽니다. 디지털 화폐 한네트 차트는 나쁘지 않아요. 여러 기회가 돼서 만원대 전후에 눌려오면 한번 공략해볼만 합니다. 여러분들 디지털 화폐 지금 이제 시세가 나와서 조금 숨고리가 있는데 조금 숨고리가 들어올 때 한번 볼만해요. 나쁘지 않아요. 사실 그 제가 올려놨는데 푸른 기술은 이제 조금 더 가볍게 올라갔는데 뭐 가볍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 친구도 뭐 시세가 완전 좋은 건 아닙니다. 뭐 5일선 이격 조정 정도에서는 매수를 해줄 수 있는 거고 또 한 종목이 KCT입니까? KCT도 뭐 좀 많이 그러니까 탄력성을 보니까 푸른 기술, 푸른 기술 KCT는 덩치가 비슷하고요. 셋 다 비슷하군요. 시가총액 1,500억 전후인데 변동성을 제가 볼 땐 변동성 관점에서 푸른 기술보다 KCT가 더 잘 움직입니다. 탄력성이 좋다는 거죠. 혹시나 이제 나중에 시장에서 계속 디지털 화폐 이야기가 나오면 이 세 종목 정도는 보시면 나쁠 것 같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마감을 했고 도대체 다음 주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를 딱 봤더니 미래에셋의 자료인데 미래에셋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의 연준의 이사들의 발언이 있다. 그리고 한국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있고 엔비디아라는 기업의 주가가 사실 미국에서 금요일날 좀 많이 올랐어요. 엔비디아. 우리 엔비디아 그러면 게임 하시는 분들은 잘 압니다. 그래픽 카드 만들죠. 그럼 차량용 반도체의 절대 강자가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한 6% 오른 거는 대표적 IT 종목인데 주식 분할을 한대요. 5대1 정도로. 한국으로 치면 뭐 액면 분할 그런 거죠. 그래서 개별제로 올랐는데 또 미래도 이제 엔비디아 실적까지도 좀 체크를 하자 그 내용인데 같이 한번 다음 주 주간이니까 우리 서 팀장님 이제 이사님이 되셨나요? 한번 보도록 하죠. 뭐 뉴질랜드 오케이 패스. 자, 중국의 5월 경기 선행 지수 별 5개 중에 한 개 드릴게요. 미국의 시카고 연원 활동 지수 패스. 자, 화요일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 한국의 5월 소비자 신뢰 지수 별 5개 중에 0.1개. 자, 독일의 GDP 0.1개. 독일 IFO 기업 환경 지수 이거는 이제 별 5개 중에 그래도 한 1.5개 정도. 왜냐하면 이거는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유럽의 경기가 어떠냐. 사실 별 5개 중에 4개짜리 이하는 미만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거는 그게 전체적으로 이제 한국 증시든 글로벌 증시에 미치는 그 영향도는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저는 이제 이런 걸 워낙 자주 보다 보니까 한번 딱 보면 탁탁탁 체크를 할 수 있는데 또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를 잘 안 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보시는 거예요. 자,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별 5개 중에서 최대한 3개 정도 됩니다. 소비자들이 이제 신뢰 지수가 높다는 건 뭐냐 하면
잘 나오면 미국의 경기가 앞으로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 보는 게 있고, 요건 한 5개 중에 그래도 3개 정도는 됩니다. 자, 한국 수요일 날은 뭐 없어요. 예, 미국 뭐 없어요. EIA 주간 원제고 이제 유가 이야기인데, 예, 주간이니까 매주 발표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목요일 날 가면 중국의 산업이익이고 이게 지금 5월인데 4월 지표니까 지나간 지표죠.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독일, 유로, 미국의 이제 1분기 GDP 성장률 수정치 발표되는데 미국의 GDP가 3번 발표됩니다. 추정치, 수정치, 확정치. 그러니까 두 번째 거죠. 예. 뭐 잘 나왔으려 기저효과 때문에 잘 나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미국에 매주 발표되는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감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40만 건 중후반까지 왔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로우 데이터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전에는 어느 정도 숫자였냐 하면은 20만 건 이하였어요. 근데 코로나가 심했던 작년도나 최악일 때는 몇 건이었냐면은 100만 건이 넘었었어요. 지금은 이제 40만 건이니까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 내구재 주문, 뭐 잠정주택 판매 건수,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내구재 주문은 내구재, 뭐 쓰면은 이제 듀얼러블이 해가지고 텔레비전 같은 거 조금 오래 쓰는 걸 내구재라 그럽니다. 뭐 우리가 뭐 식료품이나 뭐 휴지라든지 뭐 그런 건 내구재 아니 잠깐 쓰다 말잖아요. 근데 내구재는 이제 가구라든지 뭐 냉장고, 가전이라든지 이런 걸 내구재로 한번 샀을 경우에 조금 뭐 한 3, 4년 이상 쓰는 거를 내구재란 단어를 용어를 사용을 해요. 예, 그걸 말씀드리고 금요일 날 가게 되면 뭐 이제 이때부터 조금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여기군요. 미국의 미래도 표시를 하는데 4월 PC 디플레이트 바로 물가 지표입니다. 워낙 지금은 지표가 뭐 GDP도 마찬가지고 실업수당 신청 건수도 마찬가지고 지표가 잘 나오기 때문에 아까 그 미국장 마감의 첫 줄이 그거잖아요. 지표가 잘 나왔더니 이로 인해서 지표가 잘 나온 것 때문에 조기 테이퍼링 긴축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나스닥이 약한 거잖아요. 나스닥 성장 쪽 약하고 가치 쪽 강한 거잖아요. 곧 나스닥 기술 쪽 약하고 경제 회복 쪽 강했다고요. 이제 그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뭐 이제 4월달 PC 디플레이트 지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요거는 주요 매크로 경제 지표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월요일날 블레이너더 연준 의사가 발언인데 이 사람이 보니까 하필 디지털 통화 관련해서 한마디 하시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월요일날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잘 몰라요, 저도. 그죠? 근데 글쎄요, 미국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상화폐든 뭐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액티브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디지털 화폐 쪽으로 조금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월요일날 아까 봤던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의 주가가 적당히 눌러준다면 KCT 같은 경우가 뭐 만원 전후 눌러준다든지 푸른 기술은 조금 애매해요. 14,000원 밑에 정도 오면 좋겠는데 14,000원 밑에 그 한네트가 대략 일단 만원 전후 종가 무렵 수준에 뭐 사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죠? 이 일정이 있으니까 이걸 일정 매매라 그럽니다. 자, 컬스 연준 이사가 이제 뭐 미국의 금융 감독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하나 있고 컬스 이분이 이틀 정도 바쁘시군요. 네, 바쁘고 나머지는 뭐 한국의 금통위가 조금 중요할 수는 있습니다. 금융통화 금리는 당연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5% 동결 하겠지만은 과연 2주를 하는 총재는 지금 미국의 이 4월달 FOMC 회의에서의 일정 부분 테이퍼링 이슈라든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과연 2주를 하는 총재는 어떤 발언할지도 우리가 한번 지켜볼 만합니다. 보통 이제 금통위는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열리니까 10시 전후니까 금리야 뭐 동결 가는데 한번 발언 같은 거는 들어볼 만합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다면 시장에는 안 좋을 것이고 지금의 연준 의원들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일시적이라는 템포러리한 단어를 사용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뭐 그냥 스무스하게 가는 그런 흐름이고 미국이 5월 31일이 휴장이군요. 뭔 날이야? 뭐 휴장이 있습니다. 뭐 잠깐만 5월 31일 뭐지? 어쨌든 미국이 마지막 5월 30일이 휴장이라서 금요일장은 미국이 조금 일찍 마감한다고 하는군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무슨 날인지. 어쨌든 하루 쉰다고 합니다. 그거 뭐 무슨 뭐 때문에 쉬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으니까 예, 차차 생각나면 말씀드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적은 큰 애들은 다 했어요. 예, 뭐 다 했어요. 뭐 노드스트롬 이런 거 우리랑 중요하지 않습니다. 엔비디아 정도도 엔비디아도 그네 개별주니까. 그래서 다음 주 일정을 보면 주 후반에 나와 있는 미국의 물가 지표하고 중간중간에 연준 의원들의 발언 정도가 좀 중요하고 또 목요일 정도의 금융통화위원회의 발언도 조금 중요한데 이걸 조금 더 다른 데이터로 하나 더 볼게요. 하나 더 보면 제가 아까 뽑아 놓은 게 있는데 어디 갔지? 어디 갔냐? 아이고 이거 삑살이라 그러죠 이런 거를. 이거는 이제 다른 정권사 리포트고 또 우리가 좀 자주 보는 거 제가 가끔 올려드리는 거 요거 한번 봅시다. 요게 바탕화면에 있나? 여기 있네요. 요겁니다. 요거를 자동 숨기고 확대해서 볼게요. 자, 조금만 더 키워서 볼까요? 네. 월요일 날 아이오닉이 미국의 쇼케이스라는군요. 현대차 쇼케이스가 있고 이것도 이제 뭐 나쁜 건 아니죠. 중요한 거죠. 현대차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그리고 화요일 날 갔더니 여기는 이제 왜냐면 이 캘린더는 조금 더 디테일해요. 디테일합니다. 뭐 큰 매크로 지표 말고 아까 말한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인데 약간 나쁘게 예상하는군요. 뭐 크게 뭐 지금은 조금 나쁜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우린 미국 한국금융통화위원회가 목요일 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과연 화는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그리고 이제 여기 하나 보니까 미국의 첫 번째 세부 예산안 공개가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바이든 정책의 금액이 약간 줄어든다는 이야기도 조금 있어요. 좀 이야기가 있고 나머지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특별하게 없습니다. 5월 29일 날 예정된 MSCI 지수 리밸런싱 이거는 이제 이미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HMM이나 하이버 같은 경우는 편입되는 거 확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 수급에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주가 관점에서는 이거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사 다음 주에 HMM 하이버를 MSCI 지수 신규 편입이 됐으니까 수급이 들어올 거야 보시는 거는 큰 코 다칩니다. 이미 주가는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봤고요. 그 다음 주 일정 중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아무래도 이거죠. 지금 주말에 나온 이슈를 보면 가장 이제 어디 갔죠? 예.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 백신을 위탁 생산하기로 결정이 났죠. 예. 연합뉴스 기사를 하나 볼까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가 올해 3분기부터 모더나 백신을 수억 도스 정도 생산한다 그 내용입니다. 일단은 호재는 맞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냐? 여기서 지금 이미 제가 알기로는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 백신을 생산한다고 해서 6월달에 많이 반영된 게 있습니다. 오히려 제 생각으로는 다음 주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매도 찬스입니다. 다시 반등 튀어나올 때. 여기서 추격하게 되면 여러분 다칩니다. 그리고 시장이 역시나 SK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 액션 쪽으로 그림이 그려졌었고 삼바 정도는 아니지만 지난주에 선 반영돼서 오른 게 있어요. 거의 확률적으로 월요일 다음 주장에 음봉을 얻어맞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삼바와 SK바이오사이언스는 거의 백신 위탁 부분 쪽은 제가 생각할 때는 차익 매도로 보시는 게 오히려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추격해서 여러분이 붙을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장 시장에서 예상한 대로 제가 이미지가 있었는데 일단 삼성전자 170억 불 그리고 하이닉스는 대략 한 10억 불 정도 그럼 대략 삼성전자가 한 20조 정도 그리고 하이닉스도 한 1조 정도 투자하기로 예상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게 아직 그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텍사스 오스틴을 할지. 그리고 하이닉스는 대략 한 1조 원 정도를 투자하기로 했어요. 이 R&D 쪽으로.
일단은 두 개 다 놓고 봤을 때 반도체 삼성전자에는 일단은 호재입니다. 호악질 따지면 호재예요. 호재. 호재란 말은 좋은 재료죠. 하이닉스도 뭐 나쁜 건 아닌데 하이닉스는 금액이 1조니까 뭐 그렇게 세진 않고 어쨌든 반도체 쪽에서는 그래도 삼성전자가 투자를 시장의 기대치만큼만 투자를 했습니다. 조금 더 했으면 좋았을 거를 한 170억 불이니까 우리 돈으로 20조 정도가 원래 예상됐었는데 그냥 그대로 한 거는 호재냐 악재냐 호재입니다. 호재 일단 호재 일단 하이닉스도 지금 나쁘지 않아요. 수급 쪽에서. 그리고 근데 여기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는 똑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인 삼성전자가 대만의 TSMC한테 밀리는 건 사실입니다. 어디 쪽에서? 비메모리 쪽에서는 메모리야 정대 강자고. 근데 삼성전자가 투자를 확대를 하면 할수록 일단은 밑에 있는 하단에 있는 3위들과의 격차는 계속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거냐면 나쁘게 보면 삼성이 이렇게 투자해도 TSMC 따라가는 시간 좀 걸리는 건 사실인데 거꾸로 그래도 삼성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3위 업체와의 격차는 멀어지는 겁니다. 따라가는 물론 1위를 따라가면 좋겠지만은 그게 어디 뭐 우리 뭐 달리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먹고 훈련한다고 예전에 우사인 볼트가 너무 옛날입니까? 예, 100m 남자 달리기 남아공의 우사인 볼트가 따라잡기 쉽지 않았잖아. 예를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워낙 빨리 가는 건 잘 가니까. 하지만 이제 3위 업체의 격차는 확실히 밀어낼 수가 있던 일단 호재입니다. 그 투자 아이디어는 똑같아요. 일단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두 종목 모두 단기 저점 확인으로 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이게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이건 오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생각이 너무 짧으신 분들은 그래서 몰빵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주식은 단기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도 중요한 거. 그리고 나서 속도에 따라서 베팅법을 조정하는 거예요. 주식이 그리 쉽습니까? 주식이 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주식은 어려운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대신 또 매력이 있는 거예요. 쉬우면 세상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쉬운데 돈 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어렵기 때문에 돈 벌 기회가 있고 누구나 쉽다고 생각해서 덤볐다가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미리 안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은 기회와 수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다들 어려울 때 나는 남들이 어렵다는 걸 알 때 나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으로 제로섬 게임이 아니지만 제로섬입니다. 오케이. 단기 저점 확인으로 보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 의미를 잘 되새겨요. 매수입니다. 매수 투자 의견 자체가 이제 관망에서 매수로 바뀌는 거예요. 관망에서 매수로. 근데 매수가 있고 강력 매수가 있죠. 몰라요? 매수 다음이 뭐냐 하면 이 다음이 시장 수익률이 되고요. 이 다음이 강력 매수가 됩니다. 지금은 어떤 단계? 요 단계예요. 자, 관망이란 말은 주식을 그냥 안 사는 거야. 매수는 조금씩 사보는 거고. 그 다음 투자 의견이 마켓 퍼폼, 수장 수익. 물론 이거는 원래 애널리스트 보고서에는 이게 구분이 됩니다. 매수하고 강력 매수. 요거는 또 다른 의견인데. 어쨌든 이걸 끼워 넣으면 시장 수익률 같은 게 뭐냐면 시장과 동행하면서 지수를 보면서 이야기인데 지금은 약간 요 정도 단계에 있으니까 만약 열이라면 30% 정도의 매수 여력이 있는 겁니다. 일단 삼성이 하이닉스는 됐어요. 그리고 여전히 소부장은 콜입니다.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이 중에서도 제일 때 IDM 업체들 좀 보시는 거 괜찮아요. 삼성만 그런 게 아니고 또 하나 이게 호재가 뭐냐면 왜 호재냐면 20조 원 투자한다는데 20조 원 투자했으니 호재입니까? 왜냐하면 미국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미국에 투자한다고. 하이닉스는 지금 빼고는 안 해서 삼성전자가 20조 원을 어디에 평택이나 화성이나 동탄이 아니고 미국에다가 20조 원을 투자하는. 그럼 어떤 효과가 있죠?
삼성전자 뭐 하는 회사입니까? 반도체를 생산하는 회사죠. 그럼 누구한테 수주를 받아요? 인텔, 퀄컴, 엔비디아 이런 미국 업체들한테 수주를 받잖아요. 반도체 생산해 달라고. 그럼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가까이 있잖아 이제는. 그죠? 삼성전자가 실제로 좀 좋게 이야기하게 되면 수주가 많아질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니까. 가까이. 그것도 크게 좋은, 그러니까 금액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투자를 확장한 것 자체는 호재다. 그리 보시 좋을 것 같고, 아까 말한 대로 SK 이제 나머지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가 투자 확정한 거고, 이게 이제 투자 확정한 거지 한 40조 정도 됩니까? 총 합쳐가지고 반도체하고 배터리까지 이야기 안 드릴게요. 그럼 뭐죠? 그 다음에 백신 위탁이죠. 백신 위탁 생산 이거 하기로 한 거. 또 하나가 이제 먼저 원전 쪽 하나 있긴 있어요. 원전. 아마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 원전주가 아마 제일 잘 움직일 수 있어요. 두산중공업. 예. 두산중공업이나 한전기술 같은 애들이 엄청 움직일 수가 있긴 있어요. 월요일날. 어외로. 그래서 월요일 장을 볼 때는 원전 쪽을 보는 것도 빠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거는 주간 정시니까 뭐 이거 주간 정시 가지고 원전을 내내 보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백신 쪽은 거의 월요일 날 첫 장에 조금 밀릴 가능성이 높고, 원전 쪽은 어쨌든 한국은 원전을 막지만은 원전 수출이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 협력하기 때문에 뭐 크게 나쁜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점을 확인한 쪽으로 좀 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관심 있게 중소형질 하신다면 반도체 소부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다음 주가 그려둔 그림이에요. 그럼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주가는 외국인들은 지금 조금씩 이제는 보입니다. 오늘 주제가 보면 기타 법인 일단 뭐 일반 법인과 빼고 보면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가 조금 줄어드는 게 보여요. 1,400만 주, 900만 주, 300만 주, 600만 주. 지난주 금요일에는 소액이지만 매수도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에서. 하이닉스는 사실 기관들이 벌써 6일부터 매수를 하고 있었어요. 조금씩 이제 얘네들이 자리가 잡힌다는 겁니다. 이는 하이닉스의 차트고, 이건 삼성전자의 차트입니다. 어느 정도 한 3화 정도는 제가 몇 달 만에 오랜만에 매수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사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은 삼바나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무리할 필요가 없고, 한전기술이나 두산중공업 같은 원전 쪽은 이 아이라도 개별 원전주들이 움직일 건데, 걔네들은 조금 요새 아까도 말했지만 일정에서 또 여기는 원전 이야기가 없구나. 예. 어쨌든 최근에 이제 원전을 이용해서 수소 에너지까지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오른 게 있기 때문에 혹시 좀 보셨던 분들은 015760 한국 015 한전까지도 움직일 확률이 있는데, 한전은 무거우니까, 한국전력은 무거우니까. 근데 한국전력의 AS나 설비를 담당한 한전 기술이라든지 한전 KPS 주가는 가벼우니까 오히려 한전 기술이 한전 KPS 쪽을 보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어쨌든 삼성전자가 코스피 3135를 지지할 확률이 높지 않나. 3135 제가 중요해서 생각하는 3135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거기에 외국인 매수가 받침이 된다면 결정적으로는 매수가 꼭 공격적으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매도가 진정이 된다면 다음 주는 충분히 3200 이상을 타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코스피 지수가 지금 지난주 그림인데 올라가다 말다 한 것 같은데 부인할 수 없는 것 딱 한 가지는 어쨌든 저점을 높였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어쨌든 저점을 높였다는 거. 21선을 일주일 내내 저항을 받았지만은 다시 만약에 3180에 가면 툭 올라갑니다. 자, 툭 올라가면 코스닥 동생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만약에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가 둔화되고 그게 삼성전자 들어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3200포인트 이상까지 끌고 가는 건 나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코스닥은 990까지 끌고 가는 거. 끌고 갔을 경우에 5월달 월봉은 생각보다 후강으로 마감할 수. 지금 월봉인데 5월달에 월봉인데 다음 주에 이 봉이 금요일이 6월달을 암시하는 봉을 만들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가장 위로 가면 갈수록 월요일 6월달 분위기가 좋아지고, 만약에 다음 주의 흐름 자체가 밀리면 밀릴수록 6월달 분위기도 나빠집니다.
다음 주도 또 중요한 한 주가 되겠죠. 한 30분 정도 조곤조곤 말씀을 좀 드렸는데 부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또 다음 주에도 너무 기운 잃지 마시고 즐겁게 투자하시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저한테 계속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